하이, 드디어 8월 27일 오늘의 주제 라이 브레이브 걸스. 제가 사연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카페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진로,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과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쉽지 않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볼빵이라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23 직장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감이 있었던 분께 고백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셨어요. 그동안 관심 있다는 티를 엄청 냈는데 눈치챘을 거예요. 그동안 호감이 있었다고 고마웠다고 짧은 편지랑 간식 전했는데 시원섭섭해요. 편지 읽고 평소처럼 장난치면서 톡도 했는데 그분이 제 고백 아닌 고백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팩트체크를 하자면 본인이 티를 냈다? 100% 압니다. 상대방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기해야 되나?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제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마 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을까?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리액션이 없었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껏 됐어. 근데 앞으로 누군가를 이제 좋아할 때 이렇게 해보고 리액션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멈춰요? 그만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망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작부터 망했다고 본인이 지금 자각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알고 지내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힘들 때 옆에서 너무 잘 도와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힘들 땐 언제든 연락하라면서 커피도 사주고. 근데 우연히 SNS 통해서 연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씨, 그럼 처음부터 잘해주지 말던가 하는 생각에 주말부터 현타가 와서 반쯤 빡쳐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송용으로 해줘요? 아니면 오빠로서 해줘요? 어떻게? 하지마. 멈춰. 오빠로 팩트로 해달라고? 팩트로 해줘? 그지? 여러분들이 팩트로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명백히 흘린 게 맞아요.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 각자 뭐 누군가가 이렇게 연인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언제든 연락해라는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분은 했죠? 근데 저는 요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이 남자분이 언제든 연락해요 라고 정확하게 7글자로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좋다 보면 이 사람의 못된 행동,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다 호감으로 보여. 하지마. 어떡하라고? 아니 솔직하게 오빠로서 얘기해주세요. 얘기하면 하지마. 너무 심했어요. 방금 골절됐어요. 어떡하라고? 다음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일부러 비관적으로 봐. 그러면 조금 필터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너무 좋아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요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런데 무뚝뚝해 보여요. 무뚝뚝해 보여. 나만 모르는 혹시 신조어인가요? 무뚝뚝? 마음은 그렇게 무뚝뚝하지 않은데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거나 살갑게 행동하는 걸 못하겠어요. 무표정이에요. 저를 아껴주시던 선생님이 곧 떠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며칠 동안 앓을 정도로 슬펐는데 쌤한테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우 슬픈 리액션 쥐어 짜냈는데 누가 봐도 안 슬퍼 보였어요. ISTP라서 그럴까요? 근데 사실 MBTI 안 믿어요. 그럼 저도 무뚝뚝한 마인드로 무뚝뚝하게 반응해 드리겠습니다. 왜 서순이 ISTP라서 그럴까요? 근데 사실 MBTI 안 믿어요. 요거는 억지로 ISTP에 본인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표정, 그리고 언어, 그리고 어떤 소리들, 바디랭귀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심지어 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이 별로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쥐어짜내서 라이브에서 지금 쉼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다 가능합니다. 본인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에 가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항상 짝사랑만 해봐서 그런지 누굴 좋아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용기를 내서 요즘 관심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답해줘서 이게 지나친 친절과 호의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관심은 있어서 연락에 답해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대방의 그 채팅에 대한 의중을 잘 파악을 못하겠다 이런 거겠죠. 편히 한 발짝 다가가는 법을 아시나요? 자, 투표 진행할게요. 투표. 팩트로 해요? 아니면 위로로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금 622명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말이 있네. 10번 찍는 거 상대한테는 폭력임. 이게 맞아요. 톡을 쓱 보내봤을 때 반응을 쓱 봐.
단답형이야. 네. 아니요. 사실 그때 바로 놔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은 그 상태에서는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낭랑 18세의 연애 고민. 이 연애 고민이 참 많아요. 뭐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다들 그래? 여러분들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어차피 일단 친구를 통해서 2달 전쯤 남자애를 소개받았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괜찮았죠. 영화도 보러 가고 같이 놀러도 가고 집도 데려다주고 누가 봐도 썸이라고 할만했죠. 한 달 동안 총 4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전화하며 그래도 서로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며칠 새 전화도 없고 연락 보는 속도가 늦고 상대방 마음을 아예 모르겠어요. 이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사실 전 아직 관심이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조금 강한 어택이 될 수도 있어서 18살의 이 소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 투표가 아까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오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팩트로 해줘요. 팩트로 조집시다. 착하게 해줘요. 고의. 1명 나왔고요. 적절한 팩트, 소프트한 팩트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이건 유토피아에나 있는 거예요. 팩트 아니면 거짓말 2개밖에 없어. 개인적으로 저의 18살의 첫사랑 굉장히 아픈 기억이거든요. 저한테 막 울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굉장히 마음 아픈 기억이지만 사실 그게 저의 이 안을 채우는 데는 정말 큰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그거를 한번 겪고 안 겪고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엄청난 그런 감성적인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아픔 겪는 거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복하게 만나기만 했다? 그러면 대학 못 가. 그래요. 뭐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대학 입시생입니다. 요즘 번아웃이 왔는지 해야 할 게 있어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저 지금 상황이 막막하기만 해요. 물론 제가 해야 할 걸 안 하는 이미 해결책이 나온 문제라 고민이라 하기도 뭐하네요. 후회할 것 같지만 새벽 감성을 빌려서 징징대고 갑니다. 번아웃이 뭔지 아세요? 진짜 번아웃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너무 그래? 아시야? 너무 심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저는 소신 있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 의욕이 별로 없네요. 제가 좀 게을러서요. 고3이라 스트레스가 많나? 이거는 제가 왜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나도 했어. 나도 했다고. 저 일단 어딘가에 등이 닿아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번아웃이라는 단어에 본인이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친구에게서 순수한 응원을 바라기 힘들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전 1년 동안 악착같이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 불합격 사실을 친한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표정이 묘한 거예요. 마치 제가 불합격한 게 꽃이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합격을 해도 이 친구가 절 진심으로 축하해 줄까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요? 많은 분들이 참나, 헐, 와 미친, 손절 치세요. 그딴 게 친구입니까?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너무 어이없잖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고백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런 감정. 사람으로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잘 안 돼. 내 친구가 잘 돼. 그러면 나는 표현은 안 하지만 지금 이 친구처럼 뭐 입꼬리가 씩 올라간다든지 제대로 된 축하를 안 해주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본능에 가까운 이 내면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악마다 뭐 요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성숙하지 못한 친구다라고는 표현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갖고 있어. 그런 감정.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이거를 표현하거나 드러내거나 이러진 절대 않았죠.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해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친구를 계속 보잖아요.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이것도 역시 단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그 내면에 갖고 있던 그게 없어졌어. 축하할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전화로도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랑 손절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보여주세요. 대인배스러운 이 모습을 그 친구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그 친구가 무슨 일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 있으면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그러면 아마 그 친구는 변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 새끼는 나가리 쳐야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라이브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공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라이브는 제가 비는 날들이 징검다리식으로 생기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자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캡처하실? 캡처해서 라이브 했다고, 앞으로도 많이 한다고 여기저기 좀 많이 아시죠? 1명이 2명이 되면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면 8명이 16명이 된다. 저의 채널 홍보와 좋아요와 구독의 강요, 그거는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안녕. 소름 돋을 뻔했다. 착장 정보. 이 가디건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예아라는 브랜드고, 토니웩 제품이고, 벨트는 SSRL. 케이스 아더 에러. 자, 저는 진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